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칩 한 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는지 아십니까? 블랙웰 한 장이 1200W입니다. 가정용 전구 12개를 한꺼번에 켜는 전력을 칩 하나가 쓰는 겁니다. 그 칩 수십 장을 한 칸에 꽂은 서버렉 하나가 이제 100kW를 넘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렉 하나가 20에서 30kW였는데요. 서너 배로 올라간 셈이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GPU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이 정작 데이터 센터 안에서 먼저 한계에 부딪히는 건 GPU가 아니었습니다. 그 GPU들을 한 몸처럼 묶어주는 판과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GPU 숫자에만 집중할 때 시장은 그 GPU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다음 병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WA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작동하겠습니다. 오는 6월 12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티커는 SPCX가 유력합니다. 이 상장 한 번으로 빨아들이는 자금이 약 115조 원으로 거론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장으로 거론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우주 자체가 아닙니다. 이 돈의 행선지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이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로 흘러갑니다. 로켓 회사의 상장인데 자금의 상당 부분은 AI 컴퓨팅 인프라로 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또 하나의 장면이 겹쳤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6월 7일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고 등번호는 93번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창업한 1993년을 새긴 숫자입니다. 사진과 시구 자체는 단기 화제입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메모리 그리고 로봇 데이터, 칩을 넘어 칩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이 데이터 센터로 쏟아질 때 정작 어디가 가장 먼저 막히게 될까요?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칩 한 장이 1200W, 렉 하나가 100kW를 넘기면 그 안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엄청난 열, 그리고 신호 지연입니다. 지금까지 칩과 칩 사이는 구리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구리선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호가 늦고 열이 더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향하는 다음 단계가 빛, 즉 광신호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빛을 심을 수 있는 새로운 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려는 흐름입니다. 이게 말뿐인 전망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광통신 소재 기업 코닝에 약 3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칩을 더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칩과 칩을 잇는 길에도 돈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GPU를 보던 시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사는 엔비디아,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출발점은 지금도 맞습니다. 다만 그 칩들이 실제로 한 몸처럼 돌아가려면 그것들을 받쳐주는 판과 이어주는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금의 시선이 칩 그 자체에서 그 칩을 작동시키는 구조로 한 단계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반론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한가한 얘기 할 때냐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섭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수준입니다. 외국인은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올해 들어 팔아낸 금액만 10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여기에 미국 변수도 겹쳤습니다. AI 맞춤형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자 하루에 12.59% 빠졌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가장 최근 나온 4월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올라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역설입니다. 브로드컴 급락이 보여준 건 AI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값만으로 오르던 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장은 진짜로 돈을 버는
구간과 기대만 컸던 구간을 매섭게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포에 같이 휩쓸리기보다 그 칼날을 상대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진짜 병목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병목을 한 구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볼 세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빛을 심을 판을 만드는 회사. 둘째, 그 판에 빛의 길을 뚫는 회사. 셋째, 그 길이 제대로 뚫렸는지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AI 데이터 센터 자금이 GPU와 HBM을 지나 어떤 물리적 병목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국내 공급망에서 누가 먼저 받아낼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을 만드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기를 휴대폰 부품 회사로 기억하실 겁니다. 콘덴서 만드는 회사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는 영역은 방금 말씀드린 유리기판입니다. 왜 유리일까요? 지금 칩을 받치는 판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를 씁니다. 그런데 칩이 뜨거워지고 신호가 빨라질수록 이 판이 휘고 신호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리는 다릅니다. 열에 잘 견디고 평평하고 미세한 구멍을 더 촘촘히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칩을 더 가깝게, 더 안정적으로 한 판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빛을 심기에도 유리한 소재입니다. 시장의 기대도 작지 않습니다. 유리기판 시장만 따로 떼어도 2030년 약 15조 원, 광신호까지 묶은 패키징 전체로 넓히면 1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거론됩니다. 지금은 그 시장이 막 문을 여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출발한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먼저 양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그룹 전체의 생태계를 등에 업고 빠르게 따라붙는 추격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의 시범 라인을 구축했고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기가 가진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삼성전자, 메모리를 만드는 그룹의 역량, 그리고 기판을 만드는 삼성전기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칩부터 판까지를 한 번에 맞춰볼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죠. 물론 이 회사를 볼 때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양산 초입입니다. 2027년이라는 시점이 그대로 지켜질지, 고객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채택해줄지가 아직은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봐야 할 건 유리기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양산 라인이 언제부터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넘어오는지 그 전환의 속도입니다. 판을 만들 줄 안다고 해서 그 판을 곧바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리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옵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TGV라고 부르는데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한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작업입니다. 직경이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mm의 100분의 1 수준이죠. 이 구멍으로 전기 신호와 빛이 오갑니다. 구멍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유리에 미세한 균열이 가면 그 판은 그대로 불량이 됩니다. 이 어려운 구멍 뚫기를 레이저로 해내는 장비를 필옵틱스가 만드는 겁니다. 필옵틱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유리를 잘라내는 싱귤레이션이라는 공정 장비까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요처도 한 곳에만 쏠려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앱솔릭스는 물론 국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까지 유리기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산 라인을 깔수록 그 안에 들어갈 장비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조용히 들어온 것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의 지분율 같은 세부 수치는 시점마다 달라지니 여기서는 자금의 방향만 신호로 받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요? 장비 회사라는 점 그 자체입니다. 장비는 고객사가 라인을 깔 때 한꺼번에 팔리고 그 사이에는 수주가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매출이 분기마다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필옵틱스의 실적 시계는 자기 손이 아니라 고객사의 양산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앱솔릭스와 삼성전기의 양산이 예정대로 가느냐가 이 회사 수주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숫자는 화려한 신기술 발표가 아니라 장비 수주가 출하와 매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넘어오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HK 이노엔 38,000원에 매수, 42,000원에 매도 추천드렸고 6월 9일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10.53%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받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멍을 뚫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미세한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를 사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마이크로미터짜리 구멍 수백만 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회사가 비어있던 자리를 채웁니다. 기가비스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판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구멍을 뚫는 장비도 있는데 왜 유리기판은 아직도 대량 양산이 어려울까요? 답은 수율입니다. 쉽게 말해 100장을 만들면 몇 장이나 멀쩡하게 나오느냐의 문제죠. 유리는 깨지기 쉽고 미세한 균열이 눈에 안 보이게 퍼집니다. 이걸 못 걸러내면 불량이 그대로 고객에게 넘어갑니다. 기가비스는 이 검사와 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AOI라고 부르는 광학 검사 장비로 불량을 찾아내고 AOR이라는 장비로 그 불량을 수리하는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지금의 패키지 기판 검사였습니다. FC BGA라고 부르는 고난도 기판을 검사하던 경험을 그대로 유리기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패턴 검사 장비 샘플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약 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도 거론됩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검사 수요가 유리기판 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공정은 평소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율이 돈을 결정하는 유리기판에서는 검사와 수리가 양산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판과 장비가 다 있어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양산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이 회사에서 확인할 점도 다른 두 회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기술이 있느냐, 자금이 들어왔느냐가 전부는 아닙니다. 검사 장비 수주가 실제 분기 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오는지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신호는 어디까지나 방향일 뿐 실적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6월 12일 스페이스X 상장과 젠슨황의 방한이었습니다. 그 돈과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 한 장이 1200W, 렉 하나가 100kW를 넘기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칩의 개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칩들을 받칠 판과 이어줄 빛의 길, 그리고 그 판의 수율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겁니다. 연산은 GPU가 잡았고 메모리는 HBM이 잡았습니다. 이제 자금의 무게중심은 그 칩들을 한 몸으로 묶는 물리적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HBM이 그랬고 전력 인프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흐름을 한국에서 세 가지 공급망으로 받아내는 자리를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빛을 심을 판을 만드는 삼성전기, 확인할 건 2027년 양산이 언제부터 실적으로 넘어오는지입니다. 그 판에 빛의 길을 뚫는 필옵틱스, 확인할 건
장비 수주가 출하와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입니다. 그 길이 제대로 뚫렸는지 걸러내는 기가비스. 확인할 건 검사 수주가 분기 실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환율도 물가도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름값이 아니라 병목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칩 그 자체를 볼 때 큰 자금은 이미 그 칩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